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상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 결과 발표에 대한 내역 추사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결과 발표 내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을 이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업 자체를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신규 사업자들도 많이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깜깜이 결과 발표를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면 사실은 산업 자체가 도박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건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조차도 예전에는 다 공개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렵고, 지금 우리가 결과 내역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입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압니다. 서류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우시겠죠. 어렵고 선정하기가 복잡하고, 그렇다면 그건 어렵다라고 토의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평가 점수 내역을 세분화하면 됩니다. 어떤 평가에 어떻게 상위점을 줄 건지, 어떤 평가에 가점을 줄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지금처럼 발전소 유지보수 계획, 발전소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데, 게다가 발전량이 많이 나와야 발전 사업자는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나는 유지보수를 안 할 거예요 라고 적어내고 빵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 점수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올바르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2020년 상반기 입찰 공고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쯤이면 아마 서머리가 끝났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셨을 때고 배분까지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 맞게 공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입찰 결과 공개도 5월 26일 화요일 18시, 보편적으로 금요일날 저녁 6시 18시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퇴근을 해버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일주일 정도는 담당자들이 휴가를 간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도 없고 따질 때도 없고, 우리가 내역들을 왜 그런지 이유를 찾지도 못한다고 제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결과 발표가 화요일입니다. 결과 발표를 올려놓고 퇴근을 하겠죠. 이분들도 머리 아픈 겁니다. 너무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런 다음에 아마 수요일부터는 담당자가 휴가를 나갔든 연월차를 썼든 연락이 안 될 확률이 높죠. 우리는 평가 점수를 왜 이렇게 받았고, 똑같은 16만 2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선정이 되고 누구는 선정이 안 됐는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998kW인데 어떤 건 14만 3천 원에 떨어졌고 어떤 건 14만 3천 원에 선정이 되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 가능하고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데서 오는 불만들이 쌓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내용들을 항상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카페에 있는 자료들이, 제가 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전 내역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지? 3년 전에 5년 전에는 공고가 어땠지? 관련 결과가 어땠지?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지? 이때 16만원, 12만원, 13만원에 선정되면서도 다들 죽는다고 했던 이유가 뭐지? 이런 내역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리뷰를 해보시고 사업안들을 보기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4년도 상반기 RPS 태양광 발전 공급인증서 판매 사업자 선정 결과, 14년도에 결과 발표를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공고문에 어떤 발전소가 어디에 선정이 돼서 어디로 계약을 할 건지의 업체 리스트가 다 나왔습니다. 왜 이조차도 못하는 거죠? 이 앞전에 12년, 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시설 용량이 몇 킬로인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공고를 못하고 깜깜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결과 발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3년도 상반기 결과 발표 공고문입니다. 이때도 목록만 나왔네요. 12년도로 가면요. 시설 용량까지 나와 있습니다. 입찰 결과. 12년도 4월이죠. 어느 지역에 몇 킬로와트의 설비 용량이 선정이 되었다. 그래, 너희들이 양심이 없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면 얼마에 선정이 됐는지 공개를 할 수 없더라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관리공단 접수 사이트에 제가 뭐 이거 어디로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지 접수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확인을 해야 로그인을 해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결과 내역을 공개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 내역 공개를 하실 땐 모듈이 예전 같은 경우는 얼마에 저압인지 고압인지 얼마에 선정되셨어요? 라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틀립니다. 모듈을 어느 나라 걸 쓰셨는지, 국내 건지 해외 건지, 인버터가 국내 건지 해외 건지, 시설 용량은 얼마인지, 거기에 선정 가격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할 겁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건 2014년도 모 발전사에서 계약되는 발전소 리스트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발전소가 어떤 상호명인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는 누구고,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발전소의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 발전소 이메일, 사업 허가일자 언제인지, 사용전 검사일, 준공 여부 가부, 사용전 검사일이 언제인지, 허가번호, 허가용량, 발전소명, 그리고 평가를 했던 자료, 이때는 5대 지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평가 가격이 달랐습니다. 평가 점수가.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어떤 모듈 제품을 썼는지, 평가가 발전소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까지 전부 다 리스트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 점수를 매겨서 어떤 발전소가 선정이 됐는지 어떤 발전소가 선정이 안 됐는지를 나눠야 되니까요. 물론 발전사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대표자는 누군지, 이름은 맞는지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계약되는 금액이 얼마의 금액이 됐는지, 얼마에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오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밑에는 일부러 가린 겁니다.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에도 어떤 것들은 준공이 됐는데도 높게 금액이, 준공이 안 됐음에도 높게 선정이 됐고, 준공이 됐으면서도 낮게 떨어진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찰 내역들 누가 얼마에 썼는지를 아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논쟁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공개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결과 발표 나면 카페, 뭐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어디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카페 댓글로 참여를 해 주셔도 되고, 하실 수 있는 공간에 시설 용량, 선정 금액, 그리고 제품, 모듈 생산국, 인버터 생산국을 기재해서 남겨주십시오. 카페에도 관련 자료, 관련 글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어떤 발전소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어떤 발전소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안 됐는지를 명확하게 조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다음번 입찰에 어떤 금액들을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잡기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투명해가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깜깜이로 한다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입찰 공고문에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서 나오는 공고, 정보 공개가 모두 되어야 함에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그거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 지금 2020년도에 아직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점점 더 투명해지는 사업이 될 거고, 산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입찰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좋은 결과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선택이 되셔서 다음번 입찰에도 조금 더 투명한 입찰 진행될 수 있고 투명한 결과 공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자료 취합을 해서 이번 주 중에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 결과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참여해 주시거나 카페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모든 걸 성심성의껏 답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질문글만 오는 게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친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여 내역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바른 산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